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손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손시대 박수연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를 비롯해서 지난해 12월 졸트 보고서 또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해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이 5개 기업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랠리를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1월 제조업활동지수가 다가오는 0시 30분에 발표됩니다. 매주 진행되는 미국채 3개월물 입찰 그리고 6개월물의 입찰이 새벽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일본의 12월 구인 구직 비율이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일본의 12월 실업률 또한 같은 시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누구와 함께하는지 오늘의 말씀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겸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월요일에 시작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월 말 월 초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많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노동지표,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지표들과 기자회견도 있죠. FOMC 기자회견, 금리 결정,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 비농지표,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까지 굉장히 지표 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거고요. 지표가 많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을 오히려 더 잘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집중해서 여러분들 매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월요일에 성견 마선님과 함께 하면서 전략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볼 예정입니다. 우리 마선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지표 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해외 선물 안에서는 양방향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고 꼭 성견 마선님과 같이 찾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리nk가 뜹니다. 링크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누르시고 입장 코드 같은 경우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마수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이든지 방송 끝나기 전까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님 조금 전에 우리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좀 수익을 챙겨가기에 좀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번 주 시장에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무래도 지표가 있는 네. 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도 괜찮고 시장에 또 변동성을 네.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겠죠. 네.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수님께서는 수익률을 또 너무 잘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 안에서는 우리 성견 마수님과 꼭 함께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그 수익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성견 마스터님께서 부끄러워하셨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수익률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마스터님의 견해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우리 마스터님은 오늘장에서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2%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17,54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2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plummeting inflation lays new risk for Fed. 이 급락하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새로운 위험을 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rising real interest rate, 이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좀 커져가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가져왔는데요. 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입니다. 지금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인플레이션이 2% 물가 목표로 지속적으로 되돌아온다면 실질 금리는 오르게 되고 이는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언제, 얼마나, 언제 또 이렇게 얼마나 하느냐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달 연준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인하 시기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네, JP모건 CEO죠.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Once U.S. driving towards a cliff as debt snowballs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미국이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이 헤드라인인데요. 이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2035년에는 130%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부채 증가세가 차트상에 마치 학기채 같은 모양을 그릴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다이먼 CEO는 외국인들이 현재 7조 달러의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우리는 지금 절벽을 바라보고 있고 또 10년 정도 지나면 시속 60마일로 달려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가 닥치기 전에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걸 좀 의미하는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봤습니다. 일단 마스터님, 첫 번째 기사였죠. 지금 실질금리 상승과 이번 주 FOMC의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실질금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금리의 어떤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산수입니다, 산수. 네. 자, 우리가 명목금리가 있고요. 실질금리가 있습니다. 명목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시된 금리가 명목금리가 5%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금리 혜택을 받거나 실질적인 금리가 임팩트를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지금 한번 수치를 조금 제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이 5.5%의 금리인데 그냥 5%로 잡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3%로 일단 잡아볼게요. 그러면 명목 금리는 지금 5%고 인플레이션은 3%니까 5-3은 2%가 되겠죠? 이 2%가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은행에 어떤 대출을 냈으면 그 네. 대출을 갚아야 되는 금리의 실질 금리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명목 금리는 5%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죠. 네. 자, 인플레이션이 아까 3%에서 2%로 1% 다운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5-2는 3입니다. 네. 실질 금리가 3%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실상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명목 금리도 낮아져야 해요. 그래야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민들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면 네.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낮아지다 보니 사실 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건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에 반해서 명목 금리도 같이 낮춰져야 되는 네,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실질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명목금리가 5%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1%로 됐다라고 하면 네. 5-1은 4%.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리가 네.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낮아지는 게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자, 네.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서 명목 금리도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지 명목 금리가 고정돼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5%에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인플레이션만 낮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진퇴양난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부분이 페드가. 진짜 양이에요? 자, 명목 금리를 낮춰야 돼요. 네. 명목 금리를 낮춰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는데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는 하는데 명목 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건데 이것조차 일단은 사실은 좀 버텨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 그리고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어떤 경제학자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고통을 견뎌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좀 높다라고 체감을 해야 연준이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도 사실은 실질 금리가 높은 편이고요. 네. 이 금리 인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항상 방송상에서 드리는 게 네. 금리 인하는 지금 하게 되면 네. 자, 금리 인하를 지금 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진퇴양난이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네. 금리를 높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금리가 높아지니까 생활이 또 어려워지고 이런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경기 사이클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목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 이건 일단 좋은 현상. 네. 그에 따른 부작용은 뭡니까?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죠. 네. 이 현상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받아들여라. 예, 받아들이면서 노동시장에 임팩트를 주고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네. 기업의 구조조정이 되고 인력 구조조정이 되면서 아팠던 몸이 약을 먹으면서 치유가 되는 과정이 바로 경기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이 고통을 견뎌야 나중에 더 정상적인 이런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명목 금리를 네. 낮추게 된다.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죠. 금리 인상을 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하고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상을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사이클을 그렇게 타게 되면 네.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해도 문제고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문제면 우리가 정형화된 경기 사이클을 따라가자 이거예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낮추는 데 집중을 해야 할 때고 그 부작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병이 치유가 되듯이 경기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3월 달은 일단은 시기상조이다. 물론 우리 파월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몇 개 좀 알려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라는 게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 실질 금리 관련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요. 일단 그럼 또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런 시장 위험도 좀 무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가 지금 미국의 부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기사였는데 우리 마스터님께서 국채 관련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일단은 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내일 또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네. 그래프와 차트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사실은 그래프와 차트를 즉석에서 지금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프와 차트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여러분. 2020년 이후로 미국의 부채는요 정말 수직에 가깝게 급상승을 했고 우리 한화로 4경이 넘습니다. 4경이라는 이제 한 5경 정도 지금 될 것 같은데
정말 경이로운 숫자죠.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숫자. 그런 부채를 일단 계속적으로 안고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방송상에서 그리고 온라인 방송상에서 굉장히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만 해도요. 네. 한 해 미국이 부채로 미국 정부도 당연히 부채를 지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 이자가 1년에 700조였어요. 1년 반 전에 700조였는데 지금은 새로 제가 업데이트한 거를 올해 1월 1일 강연회 때 일단은 풀어드렸습니다. 1월 1일 날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빚에 빚을 쌓은 나라입니다. 예.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부터 2009년부터 빚으로 사실은 지금 일궈낸 자산 버블이기 때문에 1년에 미국이란 나라가 숨만 쉬어도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이자가 1000조예요. 1000조. 어마어마하죠. 예. 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부채가 지금 계속 이제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관해서도 사실은 간과를 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일단은 올라갔기 때문에 언젠가 부채 문제는 불거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의 이상이나 어떤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 시발점은 우리 부채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오전에 네. 오전 이제 공개 방송 때 그래프와 도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확인을 일단 시켜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이용하셔서 오시면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 참여하시고 제가 기본적 분석까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견 마스님과 함께 한다면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다 세세하게 또 풀어드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성견 마스님과 이야기 더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과 관련된 이슈 살펴봤으니까 이제 방향성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또 관망 시그널 들어주실 그런 부분이 됐을까요? 오늘 이슈 해석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런 시장에서 기회를 갖기 좀 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아니다라는 의미실까요? 자,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좀 보면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자, 일봉상으로 기본적 분석을 좀 보면요. 매수 방향이면은 틀림없어요. 지금 5일선을 일단은 이탈했죠. 일봉상 5일선을 이탈은 했는데 이탈하고 바로 지금 올라타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고 이평선도 파란색이 5일선이고 초록색 선이 21선입니다. 밑에는 이제 61선 일단 있긴 한데 61선 안 보셔도 되고 5일선과 21선이 지금 정배열로 매수 방향으로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일단은 매수 방향인 것도 맞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구인이직 보고서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도 없습니다. 분봉상으로 봐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조금 꼬리도 길고 3분봉 기준으로 꼬리도 길고 횡보를 지금 띄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크게 재미있는 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관망 사인을 일단은 드린 거고 큰 그림 상으로는요. 여러분 매수 방향은 맞습니다. 매수의 힘이 더 많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기본적 분석해 드리겠죠. 이번 주 주요 지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주요 지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표 따라서 일단은 지표의 방향성 따라서 일단은 매수 매도가 일단은 갈릴 것이고요. 그것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체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방향이 이평선과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맞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FOMC와 각종 지표들을 앞에 두고 관망세가 짙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매 팁을 일단은 좀 하나 드리면 일단은 관망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철저하게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 방향대로 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따 뉴욕장 오늘 개장을 하면 자리 한번 다시 봐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으로 매수 그림을 또 봐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지금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번 주에 지표 발표들이 굵직굵직하게 나옵니다. 그때 조금 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지표들 그리고 FOMC 회의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활짝 열려있는 성견마선님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마선님께서 지금 이슈들 풀어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이슈 풀어주실 예정이고요. 경제 지표도 누구보다도 빠르게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마선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해서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나스닥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은 0.78%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77.3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흐름으로도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전에 살짝의 반등을 보여주는 움직임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크루드오일을 둘러싼 이슈,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화면으로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관련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금 드론 어택 US troops, 지금 드론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하고 또 escalating Middle East crisis, 지금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을 받았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지금 시리아 국경과 또 이 가까운 요르단 북부에 주둔한 미군이 친이란 무장 세력의 무인기 공격으로 미군이 3명이 죽었고 지금 다수가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이 된 이후에 미군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26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유조선이 미사일에 피격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외신은 지난주 5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미국의 생산 중단과 낙관적인 경제의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중동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지속적인 프리미엄을 구축하는 데는 조금 실패하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5일 기사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좀 중동 충돌에도 크게 동요를 하지 않았던 유가인데 미군이 3명 사망하면서 직접적인 충돌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일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일단. 네. 네. 제가 항상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다시피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현물이든 선물이든 뭐 다 마찬가지인데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요 공급 이론을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뭡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중국이 어떤 경제 사이클에서, 경기 사이클에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인지 등등 수요에 관한 것, 그리고 공급은 오펙 플러스죠.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할지 증산을 할지 등등 이런 거에 의해서 일단은 오일의 수급 이런 영향이 굉장히 좀 많다. 일단 이것만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기본적 분석은 요 정도를 일단은 마칠 수가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타깝지만 어떤 미군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일단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경기 침체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과 증산 이슈로 여러분들 일단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 분석에 일단 잠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저번 주 일단은 그어드린 지지 라인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기 있죠. 요 지지 라인 일단은
68.28달러 여기 있죠? 68.28달러를 지지하면서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가 자 고점입니다. 이게 79.56이네요. 79.56을 찍지 못하고 다시금 하방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아직은 급등에 따른 요 이제 5일선을 보시면 5일선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급등에 따른 조정 구간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77.11입니다. 일목선입니다. 77.10달러 정도를 지지를 하느냐를 일단 보셔야 돼요. 네. 77.10달러 일목 상단선을 지지를 하고 79.56달러 정고점이죠. 여기 정고점 79.56달러를 뚫고 그거를 지지하게 되면 다음 라인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입니다. 85.70달러 정도, 85.70달러 정도 지금 룸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77.10입니다.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무슨 꼬리를 터치했다라든가 이게 아니고 종가상으로 77.10달러를 지지를 하고 자 여기에서 횡보박스를 치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인 79.56달러를 뚫고 지지받고 다시 매수의 힘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음 라인은 85.7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시나리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수급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이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라인입니다. 두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목 하단 73.50달러 정도, 73.50달러 정도를 지지를 해서 이 일목 구물대 안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시나리오로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일은요,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크루드오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좀 풀어봤습니다. 일단 오일과 관련해서 중동 리스크 굉장히 좀 심각하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급과 수요 쪽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러면 성견 마스터님께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 봐주실지 편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은 5일을 관망으로 봐주셨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관망 시그널의 이유였을까요? 5일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본적 분석도 그렇고 네. 기술적 분석도 일단은 양방 다 열려 있는 상황. 매수의 방향이 조금 세다라고 해도 매수도 지금 횡보 박스를 칠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봐서 일단은 관망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루드오일은 관망으로 시그널 담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이후의 흐름도 저희가 체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매일매일 이러한 방향성과 자립값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바로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 마스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로든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루드오일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 프리장에서 0.86%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050달러 위를 넘어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2시 24분경을 기점으로 상승 탄력을 더욱더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드와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뉴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금 가격이 aimed escalating tension in Middle East, 이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focus remain on Fed, 지금 모두 다 알겠다시피 지금 연준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연준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내용을 보자면 지금 금 가격이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안전한 피난처로서 약간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거래자들은 FOMC 회의를 앞두고 거래를 좀 꺼려하고 있다라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이리즈 퓨처스의 금속 트레이더 드리팅인 이 데이비드 머저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신속한 금리 인하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금 가격이 공고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한편으로는 설날 연휴를 앞둔 중국에서 금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의 부양책 발표가 금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골드는 며칠 좀 부진한 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가 오늘은 2,050달러를 좀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좀 보여주고 있을지 마스터님과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와 관련한 이슈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금이 요즘 들어서 가장 방향성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매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자, 나스닥과 그리고 네. 달러 인덱스와는 일단은 디커플링 되는 건 맞는데, 네. 달러 인덱스를 일단은 골드 하시는 데는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도 맞고, 나스닥과 어떤 디커플링이냐 커플링이냐 이거를 일단은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일단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골드도 주력 상품으로 일단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한테 팁을 그냥 한 가지 좀 드리면, 제가 매매하는 대로 일단은 팁을 좀 드릴게요. 네. 무조건 대응의 영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느냐 커플링 되느냐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전에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당일 흐름 그리고 당일 대응 전략으로 그렇게 일단은 가셔야 되고,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으로 가시기에는 골드는 지금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견 선생 노란 톡방에서 네.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시기보다는 단타 전략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아마 좋으리라 봅니다. 네. 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당일 흐름 그리고 대응 전략이 제일 중요한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성견 마스터님께서는 홍콩 항생뿐만 아니라 지금 골드에서도 엄청난 또 수익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골드가 요즘 들어서 좀 방향성 잡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안전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양방향으로 쌓으실 수가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장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신 다음에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드와 관련된 이슈는 풀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오늘은 골드 어느 쪽으로 방향 봐주고 계실지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은 모든 상품들이 다 관망입니다. 네. 골드는 지금 그래도 좀 오늘 장대 양봉을 좀 그래도 좀 굵게 가져가고 있는데 왜 관망일까요? 네. 쓰리고보다 더 어렵다는 쓰리관망 일단 오늘 나왔는데, 네. 자, 쓰리고보다? 네. 일봉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 네. 저도 사실은 자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쓰리관. 예, 네. 예. 자, 일봉 보시면 여러분, 네. 이게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죠? 어떤 추세가 나온다. 이런 섹션, 그리고 이런 곳, 그리고 이런 곳에서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시그널이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큰 캔들이 형성되면서 추세를 일단은 주는데, 사실은 12월부터 일단 좀 보겠습니다. 12월부터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뭡니까? 12월 중순부터는 캔들이 정말 작아지고
꽈배기 라인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는데요. 5일선과 21선이 지금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게 분봉이 아니라 일봉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분봉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주요 시간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지표가 없는 날이라고 하면 네.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봉상으로 지금 이런 게 나온다. 일봉은 뭡니까? 23시간이잖아요. 23시간 동안에 캔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골드는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다음에 혼매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킹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전에도 22시 20분 정도의 추세가 한 번 나왔습니다. 요거 추세 한 번 나온 것 빼고는 지금 전혀 추세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고점 매도를 하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채널 라인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매수냐 매도냐 이거 둘 중에 하나 드리는 게 편하기는 하고, 관망 사인 드리는 게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심적으로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어떤 포지션을 정해 드린다라는 것은 그 또한 굉장히 좀 무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FOMC까지 작게는 내일 구인이직 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오늘은 일단은 관망하셔라. 월요일이 사실은 매매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지표가 없어요. 일단은 지표가 없고 주말간의 어떤 흐름을 월요일 날 일단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월요일 날 뉴욕장 개장하면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전 프리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어쩔 수 없이 관망 사인을 조금 드리는 것 양해를 해 주시고, 이걸 또 역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용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자, 우리가 해외 선물은 1년 내내 열리고 네. 하루에 23시간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매매 중독에 걸리면 안 되니까 화, 수, 목, 금만 하셔도 충분하다. 아니면 월요일 날 오전에 변동성이 좀 많은 항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장은 조금 쉬시는 한이 있어도 월요일은 굉장히 좀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일단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분봉상으로 5분봉 기준입니다. 5분봉상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게 저점을 지금 높이고는 있잖아요. 저점을 네. 높이고는 있지만 눌림을 지금 크게 주죠. 올리고 눌림 주고 올리고 눌림 주고 올리고 눌림 크게 주고, 올리고 뭡니까? 역V자로 눌림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전부터 여기에서 매수 탔으면 여기에서 큰 수익 나는 거 아니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하지만 뭡니까? 올라가고 눌림 주고요. 올라가고 눌림 주고 올라가고 눌림 주고 올라가고 V자 반등으로 역V자 반등으로 눌림 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또 오른 다음에 여기서 눌림 주고 또 급격하게 오른 다음에 또 급격하게 내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버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매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일단 주요 시간 아닐 때, 그리고 오늘 최소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으로 그냥 지켜보시는 게 베스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꼬인 골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마스터님께서는 월요일에 출연을 해주시죠.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앞줄이 이렇게 줄줄이 줄 서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안에서, 골드 안에서 자리값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성경 마스터님과 이번 한 주 든든하게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경 마스터님께서 한 주를 또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공개 방송 링크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셔서요.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부채와 관련한 이러한 이야기들 풀어주실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으니까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 3대 주시와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6가지 상품 가운데 안에서도 지금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니의 S&P 500 그리고 골드와 나스닥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파운드와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밀리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05%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536포인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장에서보다 조금은 몸을 낮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장 직후에는 오히려 음봉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음봉을 2개 또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88% 밀리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77.3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도 개장 직후에 장대 음봉을 세워줬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는 2,050달러 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선님, 개장 이후에 나스닥은 좀 흐름이 좀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혼조세를 띠고는 있고요. 네. 지금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네. 항생 일단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항생. 네. 항생 일단은 좀 잠깐만 볼게요. 항생 3분봉으로 일단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 보시면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63, 16,063 정도 지금 일단 현재가 찍고 있거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가 16,060, 예, 16,060에 매도를 일단은 매도 MIT로 위로 올라왔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 MIT로 일단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16,060입니다. 16,060에 매도 MIT로 일단은 들어가시고 제가 기본 틱수는 40, 40입니다. 익절은 40틱 이상, 손절은 40틱 일단은 잡으시고 16,060에 일단은 매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제 매매를 어느 정도 아시고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일단은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6,060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지금 10틱 이상 가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자, 쭉쭉 지금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오, 네. 쭉쭉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시자마자, 네. 16,020 라인입니다. 16,020 라인부터 여러분들이 일단은 청산을 대기를 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좀 보고요. 항생은 이따가 결과값을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단은 조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혼조세를 띠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지표를 제가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네. 구인이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구인이직 보고서 있고요. 구인이직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구인과 구직.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입니다. 구인은 뭡니까?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 거고, 네. 구직은 내가 일자리를 찾는 거죠. 이게 구인이 구직보다 항상 높아져 왔어요. 지금은 그 비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비율이 낮아져야 돼요. 왜냐? 구인보다 구직이 많으면 회사에서 원하는 게 많고요. 내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임금이 높아지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인이직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임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느냐, 임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가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네. 자 중간에 항생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6,060에 제가 매도 사인 드렸고요. 네. 지금 70틱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3분이 안 된 상황에서 70틱 가까이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오, 네. 87에 56 하면요. 이 짧은 순간에 60만 원 정도 수익이 일단은 나신 겁니다, 여러분. 네. 네. 요거 일단은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 주력 상품이고 네. 제 특기 상품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제가 공개 방송 하지 않습니까? 내일 오전에 하는 게 바로 이 항생입니다. 그래서 항생 매매법 배우고 싶으신 분들, 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지금 70틱 찍었습니다. 네. 그렇죠? 70틱 60만 원 일단은 찍었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오전에 바로 항생 매매 참여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지표 이야기 잠깐 다시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3대 지수죠. 네. S&P, 나스닥, 미니다 요 세 개가 있는데 나스닥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해서 남자의 종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변동성이 일단 크기 때문에 네. 나스닥이 이렇게 조금 혼조를 띠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네. FOMC가 가장 크다라고 일단은 봐요.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번 달은 아마 동결 사인이 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항상 페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떤 각종 지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가 뭐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동결 사인으로 일단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는 동결로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네. 진짜 이제 쇼킹하겠죠. 쇼킹해서 시장이 이쪽으로 튀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테지만 네. 아직은 여러분 금리 동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이번 달 그러니까 매달 월 말과 매달 월 초에 가장 중요한 게 노동지표 위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인이직 보고서 그리고 이번에 FOMC 있고요. 금리 결정 30분 후에 기자회견 있고요.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하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 보이시다시피 비농지표 있습니다. 비농지표,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하고 실업률이 일단은 있어요. 제가 항상 어떤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씁니다.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을 쓴 다음에 노동시장, 최종적인 노동시장에 임팩트를 주기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2022년 초에 했다라고 하면 지금 2년 정도가 지난 이 상황에서 분명히 어떤 임팩트를 주는 시그널이 올 것이다, 노동시장에.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은 그거죠. 지금 좀 효과가 나타날 그렇죠. 때가 왔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고 네. 구인이직 보고서에 구인이 내려가고 구직이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져가는 현상, 비농 지표에서 고용 지표가 낮아지는 현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염두에 두시면 어떤 경기 침체의 시그널,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영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단은 보이실 겁니다. 제가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구인이직 보고서를 보시면서 구인과 구직률에 대한 비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는지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확인, 비농지표가 낮아졌는지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안 좋게 되는 거죠, 이게. 네. 노동시장이 안 좋게 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 누구보다 빠르게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사이클에 대한 흐름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오셔서 많이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장하자마자 홍콩 항생의 흐름부터 짚어주시면서 매도로 전략 짜주셨고요. 그렇게 짜주시자마자 지금 개장 이후에 2분 만에 지금 봐주셨는데 바로 또 70틱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이 70틱 수익이 얼마나 이렇게 큰 수익인지 지금 해외 선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70틱이 어떤 수익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도 혹시나 저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들이라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마스터님께서 곧바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방향성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성견 마스터님과 이번 주를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고용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국채와 관련된 미국 경제 상황까지 매크로 이슈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비추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수익 바로바로 또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자리값도 잡아보고요. 매크로 이슈까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아쉽지만 노란톡방 안에서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5일선과 21선이 정배율을 맞춘 매수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목요일 새벽입니다.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높은 상황이므로 최소 화요일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 전까지는 관망에 유리하다라고 챙겨봤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일목상단 77.10달러를 지지할 때 매수, 전고점 79.56달러 도달이 가능하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만약 전고점을 지지하게 된다면 85.7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까지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스윙과 중장기 전략은 지향하고 단타로 대응할 것이라고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